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영향 등으로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7명이 추가돼 누적 환자는 11,018명으로 늘었습니다. 추가 사망자는 없어서 전체 사망자는 260명을 유지했습니다. 서울 홍대 인근 주점 감염과 관련해 첫 2차 감염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확진자는 광명시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으로 밝혀졌는데 추가 감염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스승의 날을 맞아 원격 수업 시스템 등을 발전시켜 일선 교사의 노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사의 정보통신 기술 활용 역량을 높이고 행정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환자의 60% 정도는 감염 3일후 냄새를 잘 못 맡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진은 후각 기능 이상이 심한 환자는 고열과 기침 등 코로나19의 다른 증상도 악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5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어제 하루 국내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27명 발생해 나흘째 2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규 환자 27명 가운데 5명은 해외 유입이었고 22명은 지역 발생이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여파로 서울에서 14명, 인천 4명, 경기 1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해외 유입은 검역 단계에서 1명이 확진됐고 경기 2명, 인천 1명, 전남 1명이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는 11,018명으로 늘었습니다. 완치돼 격리 해제된 환자는 59명 늘어서 총 9,821명, 완치율은 89.1%가 됐습니다. 사망자는 나오지 않아서 260명을 유지했습니다. 오늘 0시 현재 격리 치료 중인 환자는 937명으로 줄었습니다. 최근 서울 홍대 근처 주점을 방문한 일행 5명이 확진된 것과 관련해 첫 2차 감염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광명시청은 어젯밤 10시 20분쯤 광명시 철산동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이 코로나19로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홍대 주점 확진자 가운데 서울 강서구 31번 환자의 직장 동료로 현재 성남의료원에 이송돼 치료받고 있습니다. 함께 거주하는 가족 3명도 검사를 받았는데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7일 밤 서울 서교동의 주점 2곳을 방문한 10대와 20대 일행 6명 가운데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12일 인천 서구에 사는 20대 남성이 처음 확진됐고 동행한 4명이 추가 확진됐는데 방역당국은 감염 경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빠릅니다. 첫 환자 발생 일주일 만에 3차 전파가 공식 확인됐는데요. 정부는 긴장 국면, 중대 고비라고 언급하며 2차, 3차 전파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의 첫 환자가 나온 지 일주일 만에 3차 전파까지 발생했습니다. 정부도 인정했습니다. 인천에서 지역사회에서의 3차 전파가 확인이 됐고. 고리는 인천의 학원 강사 A씨입니다. A씨로부터 수학과외를 받은 여중생이 감염됐고 이후 이 여학생의 쌍둥이 오빠와 어머니가 감염됐습니다. 이 두 사람은 A씨와 직접 접촉이 없었습니다. A씨의 밀접 접촉자였던 여중생에 의한 3차 감염 사례입니다. 쌍둥이 오빠의 국어 과외 교사도 확진돼 사실상 4차 감염도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A씨가 다니는 학원 동료 교사와 고3 수강생도 감염이 확인됐는데 수강생의 학부모와 친구도 접촉 없이 양성 판정을 받아 역시 3차 전파가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지금을 매우 엄중한 시기로 판단했습니다. 하루 2번이나 수위를 바꿔 발표했을 정도입니다. 긴장 국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매우 중대한 고비에 직면해 있습니다. 방역망 그리고 그 유행 억제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지 또는 좀 더 다른 조치가 필요할지의 여부를 판단할 기로에 있기도 합니다. 정부는 이태원 외 지역에서 연결고리가 없는 발생이 잇따르고 지난 주말 종교 집회도 시작돼 이곳들을 통한 또 다른 집단 발생이 시작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태원발 1차 감염이 지난 4일에서 8일 사이 대규모로 있었던 터라 이제는 그 감염자로 인한 2차 감염자가 곳곳에서 나올 위험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때문에 조기 검사와 격리로 2, 3차 감염 고리를 끊고 고위험군에 전파되지 않도록 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자발적 진단 검사와 개인의 방역 수칙 준수 등 국민의 협조를 거듭 당부하고 있습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서울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인천 학원 강사와 연관된 추가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특히 등교를 앞둔 고3 학생들이 잇따라 감염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기정 기자입니다. 인천 미추홀구에 사는 고등학교 3학년 A군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인천 의료원으로 이송됐습니다. A군은 같은 날 먼저 확진 판정을 받은 남동구의 B군과 학교 친구 사이로 지난 6일 함께 PC방과 노래방 등을 다녀왔습니다. 이에 앞서 친구인 B군은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뒤 확진 판정을 받은 학원 강사로부터 수업을 들었고 B군 어머니도 연달아 감염됐습니다. 학생 확진자가 이틀째 이어지는 가운데 격리 치료 중인 이들은 발병 초기여서 아직은 인후통과 발열 등이 경미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의료진은 젊을수록 에크모 치료를 요하는 수준의 중증에 처할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오히려 사이토카인 스톰이나 이런 것들이 면역 반응을 일으키면서 급속도로 진행할 경우에는 오히려 젊어서 면역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빨리 진행하시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클럽 방문 학원 강사와 관련된 확진자는 중고생과 일반인 등 10명을 훌쩍 넘어갑니다. 학원 운영 등에 대한 자제 명령을 발령한 인천시는 앞으로 2주를 고비로 보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발생일부터 저희가 2주간을 긴급 방역 기간을 보고 2주간을 면밀히 보고 있습니다. 집단으로 된 교회나 학원, 노래방 그런 데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확진 초기에 직업과 동선을 숨긴 학원 강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애꿎게 훨씬 많은 시민들이 감염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YTN 이기정입니다. 확진 초기 거짓말을 해 초동 대처가 늦어지게 만든 인천 학원 강사와 달리 빠른 자진 신고로 확산을 막은 사례도 있습니다. 아들이 이태원 주점을 다녀왔다는 사실을 안 어머니가 자진 신고하면서 아들이 입원한 병원에 추가 확산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보도에 박소정 기자입니다.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이태원 킹클럽을 방문했던 20대 학원 강사 A씨는 9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확진 판정 뒤 역학조사를 받을 때 무직이라고 속였고 학원에서 수업하고 과외까지 한 걸 숨겼습니다. 사흘 뒤 담당 구청이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토대로 압박하고서야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신분과 동선 파악이 늦어지면서 접촉자 격리도 지체됐고 그 사이 A씨가 가르친 중고등학생은 물론이고 그 가족과 학생들 친구까지 옮아 3차 감염으로 번졌습니다. 직간접 접촉자는 1,500명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빠른 신고로 확산을 막은 사례도 있습니다. 21살 B씨는 지난 4일 이태원 주점을 다녀와 다음 날 인천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태원 클럽발 첫 감염자가 보도된 다음 날인 지난 8일, B씨 어머니는 바로 병원에 아들의 방문 내용을 알렸습니다. TV를 보니까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사람들에 대한 이제 그 검사를 요하는 그런 이제 뉴스를 접하고 어머니께서 직접 이튿날 방역 당국에서 B씨의 확진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병원은 바로 외래 진료를 중단하고 출입을 통제하는 등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병원에는 입원 환자와 의료진까지 230명 넘게 있었지만 아직 추가 감염 사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같은 병동과 같은 층을 사용했던 환자들은 저희가 다 다른 병동으로 이관 저기를 했어요. 물론 2주 동안 지켜봐야 하지만 발빠르게 대응한 어머니의 기지가 집단 감염 위험을 억제한 겁니다. 확진 초기 대응이 얼마나 다른 결과를 낳는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카드 충전 나흘 동안 전국에서 780만 가구가 5조 2천억여 원을 신청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나흘간 누적 기준으로 경기도에서 204만 3천여 가구가 1조 2,800여 원을 신청해 전체 신청 금액의 26.2%를 차지했습니다. 서울에서는 172만 2천여 가구가 약 1조 1천억 원을 신청했고 부산에서는 47만 4천여 가구가 신청했습니다.
신청은 요일제로 진행되며 금요일인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5와 0인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오늘부터는 각 카드사 콜센터와 자동 응답 시스템 ARS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건설 근로자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서 현재 공공 부문에서 시행 중인 임금 직접 지급제 적용 대상이 확대됩니다. 대통령직 속 일자리위원회는 오늘 김용기 부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일부 공공기관과 지방직영기업 등 1,100여 개 기관이 발주하는 3천만 원 이상 공사에 임금 직접 지급제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 직접 지급제를 민간으로 확산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건설사에는 지급보증 수수료를 인하하고 상습 체불 사업자 명단 공표 대상도 늘릴 계획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장애인 의무 고용률 단계적 상향 등 맞춤형 일자리 정책과 퇴직 전문 인력과 수요 중소기업을 연결하는 인프라 구축 방안도 결정됐습니다. 네,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하지만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산으로 다시 등교 개학이 미뤄진 학교 분위기는 썰렁하기만 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담임인 신승희 선생님이 텅 빈 교실에서 원격 수업용 동영상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질문도 해보지만 아이들이 없다 보니 돌아오는 대답도 없습니다. 같아 보이나요? 아니면 약간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나요? 그래요, 여러분들. 코로나19로 등교 개학이 미뤄진 지 벌써 석 달째. 선생님은 새학년 제자들을 아직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비록 선생님이 누군지 너희들이 잘 모르기도 하고 선생님은 얼른 너희들이 이제 옛날처럼 다시 일상을 어서 되찾았으면 하는. 올해도 어김없이 스승의 날이 찾아왔지만 교실 분위기는 전례 없이 썰렁합니다.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창구는 컴퓨터 모니터뿐입니다. 편지나 뭐 그림 같은 거가 되게 뭔가 보람, 기쁨 이런 거였는데 그런 게 없어서 뭐 좀 슬픈? 임용시험을 통과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첫 부임지에 온 선생님은 첫 제자들을 만날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쉬움이 크긴 하지만 나름 열심히 수업 이런 것도 노력을 해서 나중에 도움 될 수 있는 그런 거를 많이 생각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유달리 쓸쓸하기만 한 스승의 날. 선생님은 곧 다가올 등교 준비를 기대하며 학생들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원격 수업 시스템과 정보통신 인프라를 발전시켜 전국 모든 학교가 원격 교육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스승의 날을 맞아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원격 수업은 2~3배 품이 더 든다며 정부가 교사들의 노력을 뒷받침하겠다고 적었습니다. 또 교사들의 정보통신 기술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행정 업무 부담을 더는 방안도 적극 모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환자의 61%는 감염 3일 냄새를 잘 못 맡거나 아주 못 맡는 증상이 나타나며 그 증상이 얼마나 심한가가 전체적인 중증도와도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신시내티 대학 의대 아마드 세다가트 교수 연구팀이 코로나19 진단을 받은 1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헬스데이 뉴스가 현지 시간 14일 보도했습니다. 이 연구 결과 전체 환자의 61%가 후각 기능 감소 또는 상실 증상을 보였으며 특히 젊은 환자와 여성 환자에게서 이런 증상이 잘 나타났습니다. 또 이런 증상이 시작된 시기는 감염 후 평균 3~4일이 지나서였는데 후각 기능 이상이 심한 환자는 고열과 기침, 호흡곤란 등 코로나19의 다른 증상들 또한 악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에 걸린 고양이가 다른 고양이들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위스콘신대 연구팀은 코로나19에 걸린 사람에게서 바이러스를 채취해 고양이에게 감염시킨 실험에서 이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코로나19에 감염된 고양이 3마리를 건강한 고양이 3마리와 각각 짝지어 수용한 결과 건강한 고양이 3마리 모두에게서 5일 만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말했습니다. 연구팀은 아직까지 코로나19 감염 동물이 사람 간 감염에 영향을 준다는 증거는 없다면서도 동물과 사람 간 질병 전파 가능성이 있는 만큼
애완동물을 만지기 전후엔 손을 씻으라고 당부했습니다. 중국이 한국과 합의한 기업인들의 신속 입국 절차를 유럽 국가들에게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불거지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탈중국 움직임에 대한 대응으로 해석됩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입니다. 한 달 반 넘게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중국이 독일 기업인들의 특별 입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투자한 독일 기업들의 요청으로 오는 25일쯤 200석 규모의 전세기 운항이 논의 중입니다. 독일 기업인들의 입국이 성사되면 한국에 이어 두 번째 사례가 됩니다. 앞서 지난 10일 삼성 SDI를 비롯한 삼성 관련 직원 200여 명이 신속 입국 절차로 중국에 들어갔습니다. AFP 통신은 독일 기업 관계자들도 입국 후 격리 기간이 이틀로 단축될 수 있을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나아가 한국이 시작한 신속 통로 제도가 다른 유럽연합 국가들에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국도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을 위해 기술자와 전문가의 입국을 강력히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我们愿意同有关的国家来商建类似的这种快捷通道，我们同其他一些国家也在就此进行商讨。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기업들을 빼겠다고 엄포를 놓으면서 중국은 더 긴장하고 있습니다. 아이폰의 90%를 중국에서 만드는 애플이 인도나 베트남으로 일부 이전할 거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아예 탈중국 기업 지원에 2조 5천억 원의 예산을 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싼 임금과 소비 시장을 찾아 떠났던 기업들을 각국 정부가 다시 불러들이려 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세계 곳곳에서 생산이 멈추면서 이런 정책들은 더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이 다음 주에 열리는 양회를 계기로 외국 기업들의 탈중국 행렬을 막기 위한 새로운 대책을 내놓을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미국의 대부분 주가 경제 재가동에 시동을 거는 가운데 뉴욕 증시가 나흘 만에 반등했습니다. 다우지수는 1.62% 상승한 23,625.34에 S&P 500 지수는 1.15% 오른 2,852.50에 각각 거래 마쳤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0.91% 상승한 8,943.72에 마감했습니다. 국제유가도 6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배럴당 9% 급등한 27달러 56센트에 거래 마치는 등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최대 확산지인 뉴욕주가 현지 시각 15일부터 주내 5개 지역에 대해 부분적인 경제활동 재개를 시작합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주내 총 10개 지역 가운데 핑거레이크, 모호크밸리, 서던티어, 노스카운티, 센트럴 뉴욕 등 5곳이 부분 정상화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내에서도 코로나19 상황이 가장 심각한 뉴욕시와 주변 지역 등은 제외됐습니다. 5개 지역의 부분적 경제 정상화는 모두 4단계 중 1단계로 건설과 농업, 산림, 어업, 사냥, 제조업, 도매 거래 분야 등입니다. 소매도 가게에서 픽업이나 노점 판매 등은 가능합니다. 이들 지역은 뉴욕주가 경제 정상화를 위해 설정한 2주간 입원율 하락과 사망자 감소 등 7개 조건을 모두 충족한 곳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로 휴고 중인 학교들의 등교를 조심스럽게 진행하자는 파우치 소장의 의견에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발생이 줄지 않고 있고 최근 치명적인 어린이 염증 증후군까지 번지면서 9월 수업 재개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학생들의 등교 시작을 국가 정상화의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9월에는 학교가 문을 열어야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앤서니 파우치 전염병 연구소장은 전날 청문회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Having treatments available or a vaccine to facilitate the re-entry of students into the fall term would be something that would be a bit of a bridge too far. 트럼프 대통령은 파우치 소장의 발언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I was surprised by his answer actually, because it's just, to me, it's not an acceptable answer, especially when it comes to schools. 트럼프 대통령은 60살 이상 교사라면 어렵겠지만 젊은이들은 코로나19의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등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뿐 아니라 어린이 염증 증후군으로 불리는 궤질까지 미국 전역으로 번지고 있어 가을 등교 전망이 더 불투명해졌습니다. 어린이 염증 환자는 뉴욕주를 넘어 캘리포니아와 조지아 등 15개 주로 확대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8만 5천 명에 이르는 미국 내 코로나19 사망자 숫자가 과다 집계된 것 같다는 의문을 품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파우치 소장 등 전문가들은 오히려 실제 사망자 수가 집계보다 많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제활동과 등교 재개 등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과 전문가들 사이에 인식의 차이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유럽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71만 명을 넘어섰지만 확산세는 둔화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통계 사이트인 월드오미터 집계를 보면 현지 시각 14일 기준으로 유럽의 누적 확진자 수는 전날보다 2만여 명 늘어 171만 8천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전날보다 1,600여 명 증가한 15만 9천여 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둔화하면서 유럽 각국은 봉쇄 완화 조치를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스위스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3월 중순 폐쇄했던 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와의 국경을 다음 달 15일 개방합니다. 또 벨기에는 오늘 18일부터 시장과 박물관, 동물원의 영업을 허가했습니다. 이탈리아의 경우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해수욕장 개장을 위한 방역 지침을 내놓은 데 이어 경제 회생을 위해 550억 유로 규모의 지원책을 확정하고 시행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5월 15일 스승의 날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등교 개혁이 미뤄지면서 매년 오늘이면 교실에 울려 퍼지던 스승의 날 노래도 듣기 힘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전화 통화나 메시지를 통해서 선생님에게 감사 인사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사이언스 투데이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